이름도 징글징글한 진먼지 진드기들이다. 가렵고 진물나는 아토피 피부염에 천시까지. 이 녀석들과 만나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겨울철 불청객 진먼지 진드기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아침부터 쓸고 닦고. 이명자 주부는 오늘도 파리가 미끄러질 만큼 집안 청소에 열심이다. 이렇게 광이 나게 청소하는 이유는 바로 7살 난 딸 담비 때문이란다. 우리 딸은 책 좋아하지. 대충 봐. 얼굴을 뒤덮은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올겨울 마음고생하는 딸 담비. 엄마 이명자 씨는 비상이 걸렸다. 내년에 학교도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전에 3월 안에 다 고쳐야 돼요. 그래 학교 가서 또 좀 더 자신감 있게 피부가 이래서 좀 소심해지는 것 같고. 이불 속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부턴 팔이 빠져라 이불을 터는 것도 일과가 됐다. 면이불로 다 바꿔서 틀고 또 면이니까 또 드럼 세탁기에 씻기도 좀 자주 씻을 수 있고 이래서 다 이불로 바꿔서 하는데도 잘 낫질 않아요? 네,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 담비를 괴롭히는 녀석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한 방역업체에 SOS를 요청했다. 담비가 공부하는 거실부터 잠을 자는 안방, 동생과 함께 노는 놀이방을 거쳐 옷장 속 겨울 외투까지 4곳을 집중 공략. 섬유 속 30cm 아래 숨은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인다는 집진기를 동원해 진먼지 진드기 추적에 나섰는데 성능이 장난 아니다. 과연 진먼지 진드기가 발견됐을까? 먼저 거실 카페트부터 살펴봤는데 어머나 아주 진드기들 반상회가 열렸다. 다음은 안방. 세상에나 거실보다 더 많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뒹굴었던 놀이방. 진드기도 같이 놀고 있었네 그려? 설마 옷장 속 코트에도? 역시 있었다. 제가 우리 집 썩었다고 많이. 정말 충격받으실 만하다. 그렇게 쓸고 닦았는데 정말. 왜냐하면 찝찝해요. 이 벌레가 살살 이렇게 설금설금 기어다니는데 거기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먼지 진드기와의 불편한 동거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서구화된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있게 되거든요. 옛날에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살다가 아파트로 많이 옮겨가게 됐고, 그 뭐 외부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그 실내 항원들이 잘 예를 들어서 이제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우리 집의 불청객 진먼지 진드기 누구냐 넌? 진먼지 진드기 크기 0.3mm. 쌀알과 비교해봤더니 작아도 너무 작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녀석은 벌레가 아니문이다. 세균도 아니문이다. 눈도 없고 호흡기관도 없지만 8개 다리를 가진 어엿한 동물. 진먼지 진드기들이 집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여기. 방금까지 아이들이 뒹굴었던 이곳. 정확히는 살 맞대고 있던 섬유 속이다. 사람들 몸에서 떨어지는 피부 각질들이 바로 진먼지 진드기의 먹이이기 때문이다. 각질 1g으로 진드기 10만 마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 사람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 알만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진먼지 진드기를 멀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보기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주요 방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진먼지 진드기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머니들. 과연 이불 털기는 진먼지 진드기 퇴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 제작진. 자, 먼저 준비한 이불에 실험할 구역을 둘로 나누고 진먼지 진드기를 마구마구 풀었다. 한쪽은 이불 겉에, 다른 한쪽은 이불 속에. 그리고 시원하게 한번 털어봤다. 요 정도면 떨어져 나갔을라나? 진먼지 진드기를 뿌렸던 구역에 이불 조각을 잘라 현미경으로 살펴봤다. 먼저 이불 표면부터 살펴봤더니 오, 깨끗하다. 자, 다음은 이불 속을 살펴볼 차례. 어머나, 솜 안에 풀어뒀던 진드기들 유유자적 줄타기를 하며 꼭 붙어있다. 거의 이불 속에 들어간 애들은 이렇게 계속 살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들어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발의 구조가 그 소매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적을 힘을 가하면은 붙잡아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껏 털어내도 잘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진드기의 독특한 발 구조. 바로 발끝에 갈퀴와 빨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불 속에 꼭 붙은 진먼지 진드기 한 쌍은 한 달이면 최고 1600마리까지 식구를 늘리는 놀라운 금실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이불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 때마침 우리 주부님들을 안심시키는 해결책이 등장했다. 진먼지 진드기 침투를 원천 봉쇄한다는 극세사 이불이 나타난 것이다. 정말일까? 백문이 불여일견. 진드기를 방지한다는 이불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 어허, 벌써 찾았나? 머리카락도 가는데 그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직경의 원사를 수축하고만 밀도라고 보시면 진먼지 진드기라고 지금 하나도 못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한 분마다 이렇게 알러지가 케어라벨이 붙어 있어요. 이런 알러지라든지 라벨이라든가 연구 인증 마크를 보기엔 저희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증 마크까지 받았단 말에 시원하게 긁었다. 백화점부터 재래시장까지 구석구석 돌아다닌 제작진. 업체는 달라도 설명은 같았다. 빨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뭐 처리를 한 게 아니고 이거 극세사 자체가 원단이 너무 천밀해서 그 진드기나 그런 게 이 침투를 안 하기 때문에 힘으로 팡팡 털어주면은 이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방지가 된다는 그 뜻이에요. 몇 번을 빨아도 문제 없다는 호언장담에 한 채 더 추가? 이렇게 구매한 이불은 모두 5채. 모두 진먼지 진드기 방지 이불이 틀림없다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아깝지만 바로 실험에 들어갔다. 진드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샬레 바닥에 깔고 그 위를 극세사 원단으로 빈틈없이 덮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고무밴드로 이중 밀봉까지 한 뒤에 극세사 원단 위에 진먼지 진드기를 방사했다. 과연 진먼지 진드기가 먹이를 찾아 원단을 투과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저가부터 고가까지 제작진이 구매한 이불 5채 모두 실험에 들어갔다.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 아, 떨린다. 되게 많이, 여기 되게 많이. 절대 진드기가 투과하지 못한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다른 이불도 차례로 살펴봤다. 13만원짜리 극세사 이불 진드기 투과, 10만원짜리 이불도 투과, 8만원짜리 역시 투과, 4만원짜리 또한 투과,
아, 이제 남은 건 15만 원짜리 이불 한 채뿐인데 머리카락 한 올 통과할 틈새도 없던 이 이불. 다시 봐도 참 촘촘하다. 아무리 배고픈 진드기라도 이 원단은 통과 못할 것 같은데. 어라? 진드기 아니에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체 한 마리 발견 뒤 샬레 바닥을 꼼꼼히 더 뒤져봤는데 어머머머. 움직인다. 오마이갓! 혼자만의 느긋한 식사를 즐기고 있는 진드기가 보인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공인 시험 기간으로 달려간 제작진. 촘촘하다 자랑했던 극세사 이불들의 밀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잘라낸 이불 원단에 금속 코팅을 하고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숨겨진 원단의 속살이 드러났다. 빈틈 없다던 극세사 원단, 빈틈 있었다. 10만 원짜리도 빈틈 보인다. 8만 원짜리 더 잘 보이고 4만 원짜리 어머 그물이 따로 없구나. 하지만 15만 원짜리 원단은 500배 확대를 해봐도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이불이라는 게 자체가 어떤 타이트하게 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진드기 크기보다 간격이 좀 작더라도 진드기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걸 비집고 나오게 됩니다. 15만 원짜리 이 이불 정말 촘촘한 건 사실이었다. 다른 이불들도 진드기 몸보다는 작은 틈을 가진 것은 사실. 하지만 살아있는 진드기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우리가 판매하는 이불에서 진먼지 진드기가 절대 살 수 없다는 호언장담. 하지만 이 진먼지 진드기로부터 100% 안전한 이불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먼지 진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리 가족 공공의 적, 진먼지 진드기의 퇴치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독 추운 이번 겨울. 6개월 전부터 기침을 달고 사는 4살 영훈이가 엄마와 병원을 찾았다. 어느 정도 되는데 겨울이면 침을 꼭 잠들고 나서 꼭 1시간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저 감기려니 했는데 진단 결과는 천식. 됐다.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지우개. 결과는 진먼지 진드기였다. 진먼지 진드기가 코나 폐로 흡입이 되면은 거기에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생기면 기도가 두꺼워지고 수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비물이 많아져서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자는 사이 미세먼지와 함께 호흡기로 들어간 진먼지 진드기가 폐까지 도달하면 숨이 차고 심한 기침을 하는 천식을 유발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 중 17%가 앓을 만큼 흔하지만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시무시한 질병이다. (60대) 최모 씨 역시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천식을 앓고 있다. 아이고 먼지가 얼마나 쌓이는지 이런 데가. 최 씨의 아내 역시 청소가 일상이 됐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하지. 아내의 지극정성에도 끊이지 않는 기침. 특히 밤에 아주 심할 때란 말이지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신경 쓰는 건 청소만이 아니다. 20도를 항상 맞춰놓고 살아요.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은 진먼지 진드기가 또 활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천식 환자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맞춰놓고 신경을 쓰고 살아요. 진먼지 진드기가 활기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에 나선 아내. 청소를 마치고 한숨 돌리시나 했는데
느닷없이 문이란 문은 다 열어 젖히신다. 찬바람에 기침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문 닫아놓고 하루 종일 문 닫아놓고 있을 때하고 이렇게 환기를 시켜줄 때하고 기침하는 게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고. 이렇게 환기를 바꿔주니까. 실내 환기만으로도 천식 증상이 완화되는 것 같다는 말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한 건 못 참는 우리 제작팀 또 실험에 나섰다. 진먼지 진드기 생존과 실내 습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기로 한 것이다. 가습기 빵빵하게 틀어주는 환경부터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한 환경까지 단계별로 3가지 다른 환경을 갖춘 뒤 실험을 시작했다. 상대 습도 42%에서 출발. 실험 시작 뒤 30분마다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시켜줬다. 아하, 찬바람 무섭게 들어오는구만. 어머나, 창문 열기 무섭게 뚝뚝 떨어지는 습도. 하지만 밀폐된 박스 안에 갇힌 진드기들은 환기 효과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점. 이렇게 실험은 계속됐다. 과연 진먼지 진드기는 습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생존에 영향을 받을까? 가습기로 높은 습도 유지해준 진드기. 여전히 잘 살고 있다. 다음은 접시물로 가습해준 진드기. 어찌더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얘 붙어있는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작잖아요. 작은 개체들은 벌써 이 실험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얘네들이 충분히 알에서 부화한 그런 개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계속 산란도 하고 번식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분마다 찬바람 쐈던 진먼지 진드기들. 얘가 이제 진드기입니다. 진드기. 지금 움직임이 없죠,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사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들, 이쪽에. 진먼지 진드기들의 목숨이 습도에 좌지우지되는 이유가 있다. 윤기 좔좔 흐르는 진드기들의 몸은 80%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몸속 물기를 잃으면 말라 죽고 마는 것이다. 실내 상대 습도를 계속적으로 고습도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주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습도도 이렇게 낮게 좀 유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겨울철에 진먼지 진드기로부터 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래만 잘하면 진먼지 진드기 걱정에서 해방될 거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거다. 집에서 이불 빨래 겨울에 얼마 정도 하세요? 겨울에요? 겨울에 뭘 자주 해요. 온도 대충 없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온도를 뭐 딱 맞춰. 젊은 사람도 아닌데. 빨래는 주로 한 30도 정도 하죠. 한 3, 40도 해야 되겠지? 기운 때문에? 약간 미지근하게. 약간 미지근하게. 손으로 대봤을 때 약간 미지근하게. 왜요? 때가 더 잘 빠질 것 같아서. 고온에 하고 싶은데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이불감도 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못해요. 과연 주부들의 흔한 빨래법만으로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할 수 있을까? 에헤이, 오늘 실험 정말 많이 한다. 그래도 궁금한 건 풀어야죠. 살아있는 진먼지 진드기를 넣은 빨래망을 빨랫감 속에 잘 넣고 찬물부터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까지 각기 다른 온도 20도, 40도, 60도에 넣은 뒤 빨아보기로 했다. 시원하게 혹은 뜨겁게 돌아가는 빨랫감들. 저렇게 돌아가다가 터져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 드디어 빨래가 끝나고 진먼지 진드기의 생사를 확인할 시간이 왔다. 먼저 20도에 돌렸던 빨랫감. 어머나, 그대로 살아있는 진드기를.
60도 뜨거운 물에서는 오호, 진드기들 장렬히 전사했다. 빨래는 주로 한 30도 정도 하죠. 한 3, 40도 해야 되겠지? 기운 때문에? 약간 미지근하게. 약간 미지근하게. 손으로 대봤을 때 약간 미지근하게. 왜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주부들이 선택한 40도의 결과는 살았다. 지금까지 빨래했던 게 아무 소용없단 말인가? 이 30도에서 40도의 온수를 선택하게 되면은 진먼지 진드기 구제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먼지 진드기는 55도 이상 끓는 온도에서만 진먼지 진드기를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퇴치하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제작진, 진먼지 진드기로부터 해방됐다는 한 주부를 만났다. 3살배기 딸과 2돌 아들을 둔 주부 김진희 씨. 진먼지 진드기가 좋아할 법한 두꺼운 겨울 이불에도 아이들을 마음껏 뒹굴게 하는데 다 믿는 구석이 있단다. 소파에 쿠션, 이불까지 섬유 제품에 뿌리는 이 스프레이 덕분이라는데요. 이 계피 스프레이가 진먼지 진드기나 각종 작은 벌레들, 해충들을 완전히 박멸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를 2년째 쭉 사용하고 있어요. 2년째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비장의 무기, 손수 만들어 쓴다는 천연 계피 스프레이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단다. 계피 오일을 물에 1:9의 비율로 섞어준 뒤 흔들면 끝! 요거 너무 간단한데 효과 정말 확실한가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거 패브릭 같은 데다 뿌려주곤 하는데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 반응이 전혀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계피 스프레이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희 씨가 사시사철 곁에 두고 쓴다는 계피 스프레이는 정말 진먼지 진드기 퇴치 효과가 있는 걸까? 가장 효과적인 진드기 퇴치법 직접 확인해보자. 첫 번째, 살균법에 빠지지 않는 자외선. 두 번째, 소독의 대명사 알코올. 세 번째, 진희 씨가 추천한 천연 계피 스프레이. 먼저 자외선에 노출시킨 진먼지 진드기를 10분 뒤 지켜봤더니 아이고야, 할 말이 없다. 다음은 알코올. 시원하게 샤워한 듯 보이는 진먼지 진드기들. 마지막 계피 스프레이. 어라?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살펴봐도 꼼짝달싹하지 않는다. 계피 성분에는 좀 매운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운 성분 중에는 살리실 알데하이드, 또 신납 알데하이드와 같은 그런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이제 진드기의 표피라든가 이런 거에 묻게 되거나 또 진드기 호흡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진드기들이 이제 마취가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진드기들이 이제 쉽게 죽게 되는 거죠. 끈질긴 생존력과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공공의 적 진먼지 진드기. 퇴치법 어렵지 않아요. 첫째, 아무리 추워도 실내 환기는 꼭 시켜주고, 둘째, 햇빛 강한 오후에는 꼭 침구류를 털어주자. 빨래는 반드시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해주시고요. 마무리는 계피 스프레이로 깔끔하게. 요 4가지만 기억하면 올 겨울 여러분의 집은 진먼지 진드기 걱정 없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먼지 진드기 퇴치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계피 스프레이입니다. 이렇게 이불에 뿌려보면요, 이 계피 특유의 알싸한 그 향이 느껴지는데요. 이 매운 향이 진먼지 진드기뿐 아니라 작은 해충까지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집안의 필수품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시선.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생활의 재발견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